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화재 랩 제29강 좋은 모델과 화재 정상,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구획화재 온도의 간이 예측 방법과 플래시오버 발생 조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8강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주로 FDS의 중요사항과 모델링 프로세스 전 과정을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첫 번째는 FDS의 개요, 엘리에스 스모고린스키의 모델이라든지 입력 파라미터와 출력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배 방정식과 해석 방법,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이제 유한 최적법에 대해서 우리가 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건 제 32강에서 강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랭크 리커션 방법 같은 것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32강 때 같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DS 사용 시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었죠. 반드시 1차 가연물일 때는 명확한 발열 속도, 열 방출량이 제공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했고, 또 메시 결정 방법도 다음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명안전 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졌었죠. 여기에 이제 ppm이라고 하는 100만 분의 1, 그래서 1400 ppm이다 그러면 0.14%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내용도 여러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델링 프로세스 2라고 해서 공간 모델링 이후에 화재 모델링까지 기본적인 내용 한번 해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모델링 3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 예정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FDS 모델링 프로세스에서 마지막 60도라든지 이런 것을 마지막 결정하는 방법, 자, 마지막 그것까지 우리가 설명했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스텝 6로 와서 구획화재 온도의 간이한 예측 방법, 심플 이퀘이션이죠. 그리고 플래시오버 발생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구획화재 온도의 간이 예측이 되겠습니다. 간이 예측, 그래서 존 모델을 이용한 구획화재 온도 예측 방법, 그리고 메카프리 시리얼 전달을 이용한 구획화재 온도 예측 방법, 그리고 환기지병 화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학생이 했던 케이스 스타디를 한번 여러분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래시오버 발생 조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존 모델을 이용한 기본적인 내용, 지난번에는 FDS를 이용한 기본적인 내용, 이번엔 존 모델을 이용한 기본적인 내용 한번 여러분들 잘 쫓아와서 여러분 주택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를 중심으로 실제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자, 우선 구획화재 온도의 간 예측 방법으로서 우리는 존 모델을 이용한 구획화재 온도 예측 방법을 지난번에 24강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 화학종의 보존, 열에너지 보존, 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등장했던 것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중요한 세 가지 속도식이 있었죠. 환기 속도, 연소 속도, 그리고 열 방출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발열 속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계산해서 넣느냐가 상당히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MA는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MB 같은 경우는 환기지배 화재일 때는 5.5에서 6A√H로 넣을 수가 있죠. 연료지배 화재를 포함시킨 연소속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다음과 같이 0.007 혹은 0.1보다 더 큰 경우, 자, 환기지배와 마찬가지로 연료지배 화재 두 가지가 있고, 자, 이것을 푸는 카이에는 A효율분의 A√H로 표현되는 것이 있었고, 이 A효율은 하마 씨가
제시한 가연물 표면적 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쫓아와 주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들을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게 있었죠. 자, 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씩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열 방출열, 연료지배 화재일 때는 가연물의 발열량의 연소 속도를 곱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발열 속도, 열 방출률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환기지배 화재다 그러면 공기의 발열량을 가지고 마이너스 공기 발열량의 환기 속도를 곱해주게 되면 발열 속도를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전부 우리가 그 식에 전부 넣게 되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열전달을 해서 복사열전달과 대류열전달을 같이 계산했던 이런 방법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열전달 개수 HT라고 해서까지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컴퓨터 모델로 해서 자, 이런 것을 전부 컴퓨터로 넣어서 컴퓨터 코딩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이 존 모델을 이용한 컴퓨터 모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존 모델을 조금 쉽게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나타난 것이 바로 메카프리의 시료 열전달 개수입니다. 그래서 메카프리의 시료 열전달 개수라는 것은 HK로 표현되고 이것은 HR과 HC를 합한 종합 열전달 개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시료 열전달 개수를 이용하여 간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료 열전달 개수 HK라고 하는 것은 자, 4알파분의 델타 제곱보다 시간이 작은지 큰지에 따라 열관성을 이용하는 것이 있고 델타분의 K를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K는 열전도율, 알파는 열 확산 개수, C1로분의 K죠. 델타는 벽두께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게 되면 메카프리 시료 열전달 개수의 의미를 보게 되면 경과 시간 T에서의 온도 상승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에러 펑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을 풀어내게 되면 입사연료소 QS는 다음과 같이 루트 파이 T의 K로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H는 파이 T분의 K로시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자, 일종의 종합 열전달 개수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걸 표현하면 자, x는 2루트 알파 t이기 때문에 자, 2분의 x 대신에 루트 알파 t를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t-t 무한대에 루트 kt 분의 로우 c가 될 것이고요. 자, 이것을 다시 k로 다시 곱해서 하게 되면 다시 kt-t 무한대에 루트 kt의 로우 c가 될 것입니다. 자, 요거는 벽체 두께까지 열이 미침투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벽이 두께 깊이까지 침투를 했는지, 침투를 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열관성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께, 정상 열전 해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요 두 가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벽체 두께까지 열이 미침투한 경우에는 열관성을 이용하게 되고 벽체 두께까지 열이 침투한 경우는 이것은 정상 열전도와 같이 델타분의 K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메카프리 방법으로 이용한 종합 열전달 개수와 같은 시료 열전달 개수, 시료 열전달률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간이하게 예측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면이 다수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열전도율이 다르다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식으로 HK는
각 면들에 대한 것들을 시그마를 이용하여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료 연결 개수라는 것은 Q는 HK의 T-T 무한대, 그러니까 화재실의 표면의 온도가 아닌 화재실 외의 공기의 온도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지금 여러분 핀트가 딱 안 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복잡한 존 모델을 이용한 온도 계산식에 대하여 시료 열전달 개수를 이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구획 공간의 온도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카프리 시료 열전달을 이용한 구획 화재 온도 예측 방법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27강에 있던 내용인데요. 존 모델로 해석하는데, 자, 한층 존 모델로 보게 되면, 자, 에너지 상태로 보게 되면 CP, V, DT분의 DT는 자, 상층부로 올라가는 Q, 발열 속도죠. 자, 뺏기는 QW, 실혈 개수, 실혈 속도. 자, 들어오는 MA, 나가는 MS. 그 중에 좌변은 준정상 상태로 보기 때문에 제로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요 식은 다시 정리하게 되면 우식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MA와 MS를 같다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Q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다시 Q는 CM-TF-T 무한대 플러스 QW. 자, QW라는 것은 QW는 HK의 AT의 TF-T 무한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단위에 대해서 중요성을 또다시 알아야 되겠죠. Q2'은 연류속이죠. 연류속은 와트 퍼 미터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Q는 발열 속도, 줄 퍼 세크죠. 그 다음에 AT는 미터 제곱. 결과적으로 와트 퍼 미터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뉴턴, 줄, 와트, 파스칼, 와트 퍼 미터 제곱, 와트 퍼 미터 켈빈,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 미터 제곱 켈빈분의 와트, 열저항, 열전도율, 열관류율, 열전달률, 비열, 킬로줄, 퍼 1g을 1kg, 1켈빈이 되겠죠? 자, 1g을 1도씨 오르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줄 퍼 그람 켈빈. 자, 열자들하는 것들 여러분 꼭 알고 있으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거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식을 시료 열전달 개수를 이용하여 간이한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이것을 다시 QW 다시 좌변의 식에다가 넣어주게 되고 이것을 다 정리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양변을 T 무한대로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식들을 각 좌변과 우변을 무차원화 시킴으로써 하나의 이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내용을 각각을 수식들 넣어주고 자, T 무한대분의 TF-T 무한대는 이것도 온도끼리의 무차원수죠. 또 좌변도 무차원수, 우변도 무차원수분의 무차원수. 자, 따라서 이것을 X1, X2로 무차원수를 넣고 T 무한대분의 델타 TF는 자, FX1, X2 자, 이건 CX1의 N승, X2의 M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다시 회귀 분석을 통하여 X1, X2와 각종 실험 결과와를 넣어주게 됨으로써 그러면 N과 M이 등장하겠죠. 자, 이걸 통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델타 1.6 M1의 X1의 3분의 2승, X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자,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해주고, CP와 로우 무한대, T 무한대 지혜값을 대비해주게 되면, 자, T 무한대분의 델타 TF는 0.023의 A 루트 H분의 Q, AT분의 A 루트 H, HK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으로 실효연료 늘개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식을 끌고 와줌으로 해서 구획화재 온도를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로서 여러분이 이 내용과 더불어서 FDS 결과를 비교해 보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FDS 결과와 또 실효연료 개수를 이용한 좋은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자,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천정과 바닥이 밀접 면적이 나오고, 자, 벽의 밀접 면적이 나오고, 자, 보통 콘크리트는 바닥과 천장이고, 경량 콘크리트는 벽이고요. 자, 화재 구획 온도 상승 델타 TF는, 자, 그만큼 초기 화재 초기 온도보다 얼마만큼 온도가 상승될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로는 20m, 세로는 10m, 높이는 4m. 자, 그래서 천장과 바닥을 높일 재고 벽을 높일 면적을 내서 기본적인 면적, 우선 기본적인 자료부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콘크리트에 대해서, 자, 4알파분의 델타 T. 자, 이것은 열이 침투한 깊이가 시간에 비해서 어떠한가. 자, 그래서 77분이 열 침투 깊이가 등장하니까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메터 제곱의 퍼 세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4615세크가 등장하고, 이건 1시간보다 크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 루트 T분의 K로시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30분과 60분을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콘크리트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경량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량 콘크리트 두께 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했더니 4알파분의 델타 제곱으로 해서 구했더니 시간이 1시간보다 컸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다시 루트 T분의 K로시를 써서 30분과 60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HK는 면적이 2개니까 자, 면적이 2개다 보니까 A1, A2분의 A1의 HK1 플러스 A1, A2분의 A2, HK2를 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루트 T분의 1.50으로 해서, 자, T가 30분일 때, 60분일 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인자 A 루트 H죠. 자, 이걸 이용하여 개구인자도 구하고, 주변의 벽면적 구할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T 무한대분의 델타 TF는 0.023에, 자, 다음 식으로 넣어줌으로 해서, 자,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 교재를 봐주기 바라고,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마지막 0.436에 T의 6분의 1승으로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 시간을 넣어주게 됨으로써 우리는 델타 TF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0분과 1시간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도 계산할 수가 있고, 1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까지 온도의 변화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기 지배 시의 구획화재 온도입니다. 초기 시엔 연료 지배 화재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기 지배 화재 시로 되다 보니까 화재 구획의 온도 예측을 하는 경우에는 환기 지배 화재,
주로 내화 시간에는 주로 이거에 해당되죠. 자, 환기지배 화재에서 컴퓨터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메카프리는 주로 온도 상승이 600켈빈 정도 이하의 화재 실험 사례를 통해 정리했기 때문에 600켈빈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우에 따라 식이 바뀌게 될지 모르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자, 최성기 화재는 연료지배 화재도 고려할 수 있지만 환기지병 화재로 한정하면 오히려 식은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기지병 화재에서는 발열 속도, 즉 열 방출을 내서는 공기의 발열량, 자, 3000kJ per kg이죠. 자, 이것을 이용하여, 자, 다음과 같은 본래식에다가 Q의 자리에 1500 AUTH. 자, 이것은 처음에 0.5 AUTH죠. 환기인자를 해주게 되면, 환기 속도. 그러면 3000 MA이다 보니까 1500 AUTH 지어지고, 그러면 3.01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실의 경우에서도 열 침투가 그 두께까지 간 경우와 두께까지 가지 못한 경우. 자, 간 경우 같은 경우는 K분의 델타를 쓰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K로시분의 T의 6분의 1승을 쓰게 되면 됩니다. 자, 메카프리의 방법으로 의한 것은 처음에 일반적인 존 모델을 쓸 때보다는 매우 간단해진 거죠. 자, 그래서 AT분의 AUTH는 우리는 온도인자라고 불립니다. 온도인자. AUTH만으로서는 환기인자. AT분의 AUTH는 온도인자. 자, 온도에 관계되는 것이 전부 AT분의 AUTH로 표현되죠. AT분의 AUTH. 그래서 구획화재의 온도인자는 AT분의 AUTH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두 번째입니다. 환기지배 화재일 때 0에서부터 1시간 사이에 화재 구획의 온도 상승 델타 TF를 구하시오. 개구인자, 면적의 합계,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본래 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있지만, 자, 이 벽 두께만큼 가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에 계산해 보면 여기 등장하니까 이걸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등장하고, 자,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까지의 온도 상승 델타 TF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분, 20분만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1분부터 시작해서 60분까지. 자, 이거를 연결해 보면 식이 등장하겠죠. 그래프상에. 자, 여러분, 요 내용을 통하여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화 설계, 구조 내화 설계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또 연기 제어 설계 할 때도 이 온도를 이용하여 연기 성상과의 필요한 온도양, 이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복수실인 경우, 실이 두 개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 실이 있고 복도가 있고, 아니면 한 실이 있고 다음 어떤 방이 있고. 자, 이것 마찬가지로 MD 같은 경우는 0.1H니까 이걸 넣어주게 되고, T 무한대 대신 300켈빈을 넣어주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본래 수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이 원하는 실과 또 복도까지의 온도 상승까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벽체를 완전 열 침투가 넘어갔는지 아니면 도중인지 이거에 따라 T가 4알파분의 델타 T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자, 대부분 작은 경우에 해당되죠. 자, 요 내용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연구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K로시가 3.28의 경우, 자, 여기서 열관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다루는 킬로와트 제곱 세크의 퍼 메터 퍼승 킬로 칼빈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화재실과 복도, 컴퓨터 모델과 이 간이식이 매우 차이가 없다.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방 혹은 여러분이 거실이라든지 아니면 복도라든지 이런 쪽에 관계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적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꼭 해주길 바랍니다. 자, 개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또 만약에 KLOC가 0.96일 때 그리고 개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봤지만 우리도 한번 꼭 여러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모델은 이번에 FDS로 하려고 하는 거죠. FDS 결과와 메카프리 방법과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만약 같았으면 왜 같을까? 다르면 왜 다를까를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이건 복도의 온도 상승 델타 TC를 구하는 겁니다. 델타 TC를 구한다는 얘기는 자, 다음과 같은 식들이 주어지고 자, 다음과 같은 기본 자, 같은 평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그대로 보면서 이번에는 화재실이 아닌 복도의 온도 상승을 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기본적으로 아까 한 방법과 동일하게 하면서 자,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온도 상승 델타 TC를 계산하면 자, 요 식들에 대한 것들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풀이 과정들은 전부 해놓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조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라도 꼭 한번 여러분 계산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일 때 복도가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내용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화재실에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 화재가 상승하다가 일정한 단계로 정상 후에 화재 온도가 되는 경우를 구하는 때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다음과 같은 식을 정해서 델타 TF는 CPMA 플러스 HKAT분의 Q를 쓸 수가 있고 자, 이것을 다시 양변을 CP로 나눠주게 되면 3000MA 에서부터 1 플러스 MA분의 HKAT의 3000 자, 그래서 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1 플러스 2의 A루트 H분의 AT의 HK의 3000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재가 환기화 지배 화재라고 한다면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예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정상 온도 상승. 일정하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온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온도를 구하는 문제인 거죠. 정상 항상 같은.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개구가 열려 있을 때 정상 온도 상승 델타 TF를 구하시오. 자, 그래서 경우에는 아까 그 식을 이용하여 자, 보통 경우 열전도율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열전도율 와트 퍼 미터 켈빈이죠. 자, HK는 K분의 델타를 사용하여 자, 0.015가 등장하고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그 식에 이용하여 대략 385 켈빈으로 계산된다 이거죠. 자, 정상 온도 상승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우리 학생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자, 아파트 기숙사의 한 실에서, 자, 이거는 이제 409호실이 되겠는데, 409호실에서 다음과 같은 평면에서 2인실인 것 같아요. 2인실일 때, 자, 구획 온도의 이 화재실의 온도와 복도의 온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매트리스에서 착화되어 있고, 출입구를 통해서 화염이 복도로 전파가 된다. 자, 이런 전제 조건에서 보게 되면,
자, 매트리스 열 방출률은 다음의 문헌을 이용하여 1000kW로 기본적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구획 공간 정보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자, 요 내용을 토대로 아까 했던 그대로 우리가 끌고 가게 되면, 자, 이건 실제 그 평면도고요. 이것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연료지병 화재일 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자, 그리고, 그 식을 정리해 보게 되면 10분서부터 60분까지 온도 상승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환기지병 화재일 때는 다음 두 가지 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적합한 T를 찾아서 그거에 대해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를 정해주고 또 경량 콘크리트 정해줘서 자, 열침투 시간이 60분보다 크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자, T는 4알파분의 델타 T의 제곱을 이용하여 자, 단실의 경우 자, T-1대는 300켈빈을 적용해서 자, 시간 10분부터 60분까지 온도상 델타 TF는 850에서 1146켈빈까지 상승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수실의 경우, 다시 말하자면 복도의 온도는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수실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자, 요 계산하는 식들은 여러분들 전부 그 책자와 교재들을 참조해 가면서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전부 설명하는 것은 조금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이용하고 책자를 이용하고 여러분 직접 한번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한번 해봤으면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자, 시간의 변화 10분부터 60분까지 온도 상승, 복도 온도 상승, 복도 온도 상승을 켈빈에서 도시로 바꿔준 거. 그래서 온도가 우리가 임계 한정이 60도라고 한다면 복도에서의 이 30분과 40분 사이에 복도 온도가 60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대표해야 될 거다. 자, 이것도 지금은 40에서 66도니까 60도가 되는 타임도 명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35분이 될지 38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이번엔 조금 라프하게 다음과 같은 식으로 40에서 66분 사이. 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라도 여러분 꼭 와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온도 예측 케이스 스터디 결과는 연료지병 화재일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요. 자, 환기지병 화재일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면서 30분과 40분 사이에서의 60도가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60도가 되는 타임은 몇 시인가, 몇 분인가,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메카프리 방법에 의한 단실에 의한 구획 화재 온도 예측 파라미터로서는 전체 면적도 등장하고 개구인자, 실외 연료널 개수, 벽 두께, 열관성, 열 방출률, 온도인자, 외기 온도, 시간 이런 같은 파라미터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실의 경우는 마찬가지 이거에 더불어서 인근 주변의 총 표면적, 또 인근 복도로 유입되는 열량, 개구인자, 또 복도 사이의 개구의 면적, 복도 높이, 복도의 온도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는 플래시오버 발생 조건이 되겠습니다. 플래시오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자, 국부적 연소로부터 구획 화재로 급격한 천이게 되는 거, 연료지병 화재로부터 환기지병 화재로까지 급격히 천이되는 거, 천정 아래에 체류하는 미연가스의 착화에 의한 화재 급격한 확대. 자, 결과적으로 연기층의 복사일로 인한
국소 화재에서 구획 전체로의 급격한 화재라는 얘기죠. 자, 이런 어떤 내용이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워터맨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에 복사열이, 입사열이죠. 20kW/제곱미터의 연료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그 Q 한계 연료속인 QF0를 이용하여 각종 마감 재료를 사용해 본 결과 플래시오버에 미치는 단열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엄격한 차이가 있죠. 자, 벽돌을 사용하거나 집성 보드, 플라스터 보드, 파이버 내장 보드, 발포 스티로폼 엄청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오버에 미치는 단열 성능이 플래시오버에 매우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사용했던 퀸트레이 모델은 QF0가 자,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QF0는 610 HK 실효 연료 개수죠. AT 전체 면적 A 루트 H의 2분의 1승으로 표현된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퀸트레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바라카스라든지 자,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토마스 좀 전에 퀸트레이 모델, 또 우리 연구실의 이병헌 박사라든지 자, 이런 어떤 다양하게 플래시오버 발생하는 환계 연료속을 제안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 29강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자, 우선 그 본래의 존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변수들이 들어가고 이 변수들 간의 페라미터 상에도 또 충돌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효 연료달 개수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카프리의 실효 연료달률 이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나뉜다. 자, 두 가지로 이용하여 실효 연료달 개수를 이용한 구획 과정 예측 방법은 다음의 식에 따르게 되고 이 식을 이용하여 연료지병 화재일 때는 다음의 식, 환기지병 화재일 때는 이 Q에 3000, 0.5 A 루트 H를 넣어서 다음과 같이 3.01 AT분의 A 루트 H, 이것은 온도인자라고 했죠. 온도인자와 3분의 1승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환기지병 화재 단실인 경우 마찬가지로 4알파분의 델타 T보다 시간이 크다는 얘기는 이미 관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관통이. 밑에 거는 열침투가 관통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통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정상 열전도 해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밑에 거는 케일로시 열 관성과 관계로서 풀어낼 수 있다. 이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복수질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식들을 이용하여 존 모델 중에서도 메카프리의 실효 연료달 개수를 이용하여 단실이냐 복수실이냐 또 연료지병 화재인지 환기지병 화재인지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정하게 온도가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온도 상승이 거의 멈추는 정상구획 화재 온도는 다음과 같이 TF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메카프리 방법에 의한 구획실 온도 예측 인자로서는 단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내용, 복수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FDS로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디테일하게 해보게 되면 어떤 인자가 필요할까요? 자, 그것도 또 이제 지난번에는 간이하게 연기층만 내려오는 1차적인 걸 해봤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좀 디테일하게 FDS를 이용하여 이 결과와 어떤 결과 나올지 이것도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시오버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 연료속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네 사람이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퀸트레이 모델, 이것도 메카프리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바라카스, 토마스, 우리 연구실의 이병헌 박사.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번에 구획화재 온도의 간이한 예측 방법, 플래시오버의 발생 조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분출화염과 분출화염. 자, 플래시오버를 이용하여 분출하게 되겠죠. 분출화염에 다시 또 외벽을 착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자, 착화 여부 또 다시 이게 등장하죠. 분출 화염에 대한 트라젝토리, 착화 여부, 착화 가능성 여부.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분출 화염과 관련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유한최적법과 FDS 모델링 3를 해서 존 모델과 FDS를 비교해봄으로써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화재 성상 예측 방법, 존 모델과 CFD 모델, 존 모델 중에서도 메카프리 방법, CFD 모델 중에서도 FDS, 이 방법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이러한 변수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는 존 모델에서는 어떻게 불러내고, FDS에서는 유한최적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해석 방법, 수치해석 툴들을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꼭 느끼고 여러분 거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29강 구획화재 온도의 간이 예측 방법과 플래시오버 발생 조건에 대한 모든 강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